안녕하세요. 이프카카오 202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남궁훈 NK입니다. 원래 이프카카오는 카카오의 서비스와 기술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올해 이프카카오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반성으로 행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10월 15일 카카오 서비스에 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지는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방식을 고민한 결과 지난달 카카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대신 재발방지위원회를 맡아 전력을 다해 역량을 쏟아부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지 카카오의 크루들과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느낀 부족함을 마주하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계 공동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 결과를 이프카카오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행사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한 달 반 정도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자리로 카카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카오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식으로 ESG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가장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카오 ESG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완성되지 않은 다리는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중화도 바로 완성되지 않은 다리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중화는 이중화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결국 장애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실천 과제를 세웠습니다. 완벽하지 못했던 이중화를 비롯하여 카카오가 인프라적으로 부족했던 모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첫째, 과거의 원인을 분석하고 둘째, 현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며 셋째,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카카오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인프라 조직의 재구성입니다. 카카오는 인프라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서비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전문가 고우찬님, 길버트를 영입하였습니다. 길버트는 카카오 내에서 IT 엔지니어링 전문가들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해당 조직은 기존 개발 조직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상위 조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길버트는 이후 세션에서 카카오 인프라 분야의 미래 투자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if 카카오, 만일 카카오가 이랬더라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면서 이랬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는 발생했기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를 통해 우리는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래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카카오의 서비스 안정화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화경 그랩 공동대표, 이채영 기술부문장, 그리고 고우찬 재발방지 공동소위원장께서 우리의 한 달여간의 고민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더욱더 사회적 미션에 책임을 다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프카카오 2021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화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월 15일 SK-CN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또 공유하고자 외부 인사로서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원인조사 소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인조사 소위를 맡게 된 것은 제가 과거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개발을 비롯한 여러 서비스를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의 서비스와 인프라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카카오의 현재 상황을 비교적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조사 소위는 장애의 원인을 제3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가 발생했는지, 왜 복구가 늦어졌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원인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상황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오후 3시 19분경 카카오가 이용 중인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곧 카카오 서비스 전반의 장애로 이어졌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버가 이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고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등 주요 기능은 먼저 복구되었지만 10월 20일 오후 11시 모든 서비스가 복구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원인 분석 결과 이중화와 위기 대응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중화 조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몇 가지 장애가 길어진 원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가 미흡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데이터 센터에 모든 시스템이 이중화되어 있었다면 빠르게 복구가 되었을 텐데 일부 시스템이 판교 데이터 센터 내에서만 이중화되어 있어서 장애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캐시 서버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완벽하게 이중화되지 않고 판교 데이터 센터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의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이나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기능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이중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데이터 센터로 자동 전환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마저 판교 데이터 센터에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동으로 전환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복구가 지연되었습니다. 둘째, 사용자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스템 외에 서비스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도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도구들의 이중화가 미흡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도구들의 안정성 확보에 소홀했습니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일부 모니터링 도구 등은 화재 여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셋째, 이중화 전환 후 가용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전체를 대신할 만큼의 가용 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판교 데이터 센터에 전원이 들어와서 모든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까지 복구를 완료할 수 없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이중화 수준은 가장 약한 시스템의 이중화 수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개별 시스템의 미흡한 이중화가 전체적인 장애를 유발한 것입니다. 개별 부서나 시스템마다 다른 이중화 수준 및 체계, 부족한 상면 등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이중화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위기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도 장애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장애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운영관리 도구의 복구 인력이 부족했던 것이나 이중화에 필요한 상면의 부족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평소 이중화나 장애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이번 서비스 장애와 같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장애 상황을 가정하면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둘째, 장애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 채널로 카카오톡과 카카오워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을 쓸 수 없을 때 중요 상황 전파 및 의사결정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준비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어야 합니다. 끝으로 재해 초기의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카카오와 공동체 그리고 개별 조직이 동시다발적으로 장애에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조율과 협업을 지원하는 전사 조직이 사전에 세팅되어 있지 않았고 서비스별로 개발자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주요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가 미흡했습니다. 둘째,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한 운영 도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중화가 미흡했습니다. 셋째, 하나의 데이터 센터 전체의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인 조사 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인 분석 결과 보고서를 무거운 마음으로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제3자로서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카카오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카카오는 많은 이들의 아픈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카카오는 올해 이프 카카오에 이어지는 발표에서 장애 대응과 대책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와 같은 대규모 서비스의 장애 사례가 흔치는 않은 만큼 공유되는 정보들이 많은 서비스의 재해복구 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의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리라 믿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할 수 없더라도 전보다 더 높은 목표를 두고 노력하여 그 노력을 통해 카카오의 서비스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사용자들에게 사랑받는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재발방지대책 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영 이한입니다. 지난 10월 15일 토요일 15시 19분경 SK 판교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곳에 입주한 카카오 서버 전체의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의 많은 서비스에서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화재 발생 당일 23시 45분이 되어서야 완전 진화되었으며 16일 새벽 1시 41분에 전력 공급이 일부 재개되었으나 데이터 센터 측의 복구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19일 새벽 5시경에 이르러서야 데이터 센터 상면 전체에 전원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차단 및 화재로 인한 현장 진입 통제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서비스 복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전면 재개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서비스 순차 복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16일 새벽 1시 31분경 가장 기본적 기능인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들을 순차적으로 정상화시켰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중화, 데이터와 서비스 이중화, 플랫폼과 운영도구 이중화 등 시스템 전체 레이어의 관점에서 보다 더 철저한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화재 진업과는 별개로 조금 더 빠르게 서비스를 복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서비스 복구가 늦어진 주요 원인과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배운 점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카오는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이중화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부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 레이어에서 철저하게 실행해 가겠습니다. 카카오의 인프라 설비의 경우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만 약 32,000대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까지
카카오톡을 비롯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3곳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판교와 타 지역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이중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인해 이러한 이중화에도 불구하고 그간 깨닫지 못했던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이 화재로 인해 중단되면서 네트워크 구성 상태와 무관하게 서버가 함께 다운되었고, 이 때문에 모니터링 및 분석 툴이 마비되어 장비 모니터링과 장애 탐지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버 이동 및 재설치에 필요한 환경 구성 정보가 대부분 판교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이 있어서 해당 정보를 조회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번과 같이 데이터 센터 전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모니터링과 장애 탐지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중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메인 백번 센터를 현재의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센터 간에 늘어날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용량 트래픽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간 3중화를 위해 별도 전용망도 구성하겠습니다. 카카오는 MySQL, PostgreSQL, 오라클 등의 RDBMS군, 몽고DB를 포함한 NoSQL군, 분산 빅데이터 스토어인 HBase, 드루이드, 하둡 클러스터군 등 크게 3가지의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RDBMS와 NoSQL은 데이터 센터 3곳에 걸쳐 다중화되어 있었기에 다행히도 데이터 손실 없이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HBase, 드루이드, 하둡 클러스터의 경우 HBase는 대부분의 주요 클러스터에 대한 이중화 구성이 이미 완료되어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드루이드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다중화 작업을, 하둡에 관해서는 클러스터의 다중화와 더불어 데이터 센터 간 노드 분산을 확대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1:1 복제를 넘어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 이상의 다중 복제 구조로 구성하고 장애 발생 시 장애 복구 조치를 즉각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사내의 엔지니어들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사내 계정과 인증, 소스 관리나 앱 배포 도구, 위키, 지라 등의 협업 도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관리 도구가 일부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 초기에 개발자들이 서비스를 복구할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앱 배포 도구의 경우 앱 빌드와 배포에 꼭 필요한 시스템임에도 해당 시스템의 가용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가 완전하지 않아서 장애 상황 초기 조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를 완료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3중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체 클라우드와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 레디스와 카프카 등 플랫폼 도구를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 담당 개발자들은 이들 도구를 각각의 클러스터를 통해 자신의 서비스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랫폼 도구 클러스터도 데이터 센터 간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나아가 데이터 센터 전면 장애를 대비한 구조로 구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일시에 많은 수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여 많은 수의 서비스를 복구해야 했을 때 수많은 서비스 중 어떤 서비스를 먼저 기동시킬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도 쉽지 않았습니다. 엘라스틱 서치 플랫폼이나 레디스 카프카 모두 전체 중 약 3분의 1가량의 클러스터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으며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가 엘라스틱 서치와 레디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서비스들이 장애를 겪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클러스터를 데이터 센터 단위에서 3중화하여 데이터 센터의 전면적인 장애에도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도구의 사용 목적, 서비스 영향도와 클러스터별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특정 시스템의 장애 시 영향을 받는 대상에 대한 공지를 자동화하겠습니다. 카카오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 등의 일부 서비스는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메타 정보 저장소, 보안키 저장소, 오브젝트 스토리지, 클러스터 모니터링 도구 등이 단일 스토어로 구성되어 있었고 데이터 센터 간 복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비록 데이터 유실은 없었지만 메타 정보 시스템 장애로 인해 한동안 데이터 위치를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센터 간 3중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레이턴시 등 3중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들은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다음 첫 화면과 카카오톡 서버, 카카오 로그인 등 카카오의 서비스가 안고 있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첫 화면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서버 등의 기반 시스템이 HA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앱은 데이터 센터 이중화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 위에서 기동되어 각 노드별로 헬스 체크에서 이상 있는 노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장애 시 캐시 서버는 HA 구성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전환 로직이 정상 동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각 노드의 헬스 체크가 실패하면서 모든 앱이 비활성화되며 서비스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장애 상황 초기의 운영 관리 도구가 대부분 동작을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원인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타 지역 데이터 센터에 캐시 서버가 활성화된 이후에야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서버, 카카오 로그인 등의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간 의존성 문제, 서버의 불완전한 페일오버 구성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트래픽 쏠림에 따른 연쇄 장애 발생 가능성과 기존 장애 대응 시나리오의 미비점을 이번 장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버를 기동시킬 수 있었지만 의존성이 있는 다른 서버가 응답이 없을 경우 기동시킬 수 없는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이중화되어 있고 페일오버를 자동화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동작 이상을 감지하는 서버에 문제가 생기자 페일오버가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데이터 센터가 동작 불능이 되면서 다른 데이터 센터로 트래픽이 몰리자 부서가 커지면서 파드의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 헬스 체크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헬스 체크에 실패한 파드들은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가 자동으로 중지시키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고 다시 기동시키려고 했을 때에는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의 장애로 인해 다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간의 의존성과 타이트한 연동을 최대한 줄이고 중요 서비스 기능을 단독 실행 가능한 구조로 변경하는 작업, 페일오버 구성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대응 시나리오 역시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사용자 데이터뿐 아니라 서버 구성 정보나 배포 설정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중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인프라 하드웨어 설비에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는 전체 시스템 레이어에서 다중화를 설계하고 구축해 가겠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도 사용자 데이터에 국한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서버 각각의 구성 정보 역시 다중화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른 복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서비스 간 우선순위와 중요도, 의존성 정보와 복구의 우선순위를 관리하겠습니다. 서비스 간의 타이트한 연동은 최소화하되 서비스 간의 연관 관계는 가시화해서 카카오 구성원 모두가 체계적으로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상설 기구를 통해 이슈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장애 대비 훈련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인 만큼 철저한 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함으로써 카카오의 서비스가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에 건설하고 있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2024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2024년 또 다른 곳에 데이터 센터를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는 이번 사고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하여 디자인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모듈 단위의 완전 셧다운이 가능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장애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상과 업무 등의 어려움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장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대비 방안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강해 가겠습니다. 각각의 서비스 개발 부서가 생각하는 장애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내일 이어지는 각 서비스의 102로 장애 회고 세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발방지 소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우찬입니다. 회사에서는 길버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2024년부터 운영될 안산 데이터센터의 운영 안정성이 어떻게 더 강화될 것인지, 그리고 향후 5년간 카카오의 IT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획기적으로 탈바꿈하게 될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산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데이터센터는 2024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총 4,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위한 이중화 인프라 구축은 3개 영역, 즉 전력, 냉방, 통신 각각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서 이슈가 된 UPS실과 배터리실은 방화격벽으로 각각 분리 시공되어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시설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설계되었습니다. 아울러 EPS, UPS, 배터리를 묶어 하나의 섹터를 구성, 총 4개의 섹터를 확보하여 전력 안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만약 이번과 같은 배터리실 화재 상황이 발생할 경우 3중의 진화 방식이 작동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번 화재 사고에서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 소화가스가 들어가지 못해 진화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폐된 전기 판넬별로 개별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 작동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규정치 이상의 소화가스 비치는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소화가스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층의 소화가스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예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 번째, 만약 소화가스를 활용한 진화가 실패할 경우 화재 발생 구간을 차단하고 냉각수를 채워 방열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상 3중의 진화 방식이 단계적으로 작동되어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하여 골든타임 안에 적극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안산 데이터센터의 강화된 대응책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신축되는 안산 데이터센터는 침수, 해일, 강풍, 지진 등 극단적인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책도 완비한 상태로서 카카오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IT 엔지니어링 혁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잇따른 대규모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IT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는 3가지 혁신 포인트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첫째, IT 엔지니어링 관점의 거버넌스. 둘째, BCP 정책과 DR 아키텍처 강화. 셋째, 투자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버넌스입니다. 현재 카카오의 IT 엔지니어링 조직은 개발 조직 산하에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 CEO 직할의 부문 규모로 IT 엔지니어링 전담 조직을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 산출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국내 최고의 IT 엔지니어링 전문가들도 추가로 적극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SRE, 데브옵스, 클라우드 개발 엔지니어 채용과 육성을 공격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거버넌스를 위한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즉각적인 대규모 장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최우선 임무로 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성 확보에 필수적인 항목을 도출하고 실제로 지속적으로 운영,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조직을 준비하겠습니다. 둘째는 BCP와 DR 아키텍처입니다. BCP는 각종 자연재해나
인위적 사건,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연속성도 BCP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저희끼리 나름의 BCP 체계를 갖췄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 이번 사고의 교훈입니다.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좀 더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현재 BCP 취약성을 진단하고 정확한 처방을 받아 실행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맞는 적절한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BCP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서비스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들, 특히 카오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스테터스 페이지 등 국내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도입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영역에서 R&D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나아가 관련해서 개발된 툴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업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DR, 즉 디지스터 리커버리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는 3중화 플러스 알파의 구조로 개선하려 합니다. 데이터 센터 3중화는 구조상 3개의 데이터 센터 중 하나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도 2중화가 담보되는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 서비스는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서비스 연속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아키텍처 확충 및 구조 개선과 더불어 외부의 클라우드를 안정장치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되더라도 꼭 단기간 내에 살려야 할 서비스, 이를테면 카카오톡의 텍스트 메시지 전송 기능 등을 위해 원격지 DR 데이터 센터를 별도로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투자 재원에 관한 결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은 사실 IT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발상해내기 어려운 획기적인 아이템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연간 운용비만도 몇백억 혹은 몇천억 단위의 과감한 투자 결정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말씀드린 개선 사항들을 추가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은 지난 5년간 투자 금액의 약 3배 이상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IT 엔지니어링 거버넌스 강화, 인재 확보, BCP 외부 자문, 기술 R&D와 오픈소스화, 3중화 플러스 알파의 DR 아키텍처 구현, 멀티 클라우드, 원격지 DR 구현, 그리고 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 결정이 있습니다. 이상이 카카오가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IT 엔지니어링 혁신의 주요 액션 아이템들입니다. 차근차근 착실히 실행해서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받으신 불편이 되풀이되지 않고 편히 믿고 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우찬 길버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